천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국내 최초고 또 세계 최초. 좀 생각이 들어서 큰 기쁨을 느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자율지능운송연구본부에서 무인선 연구를 하고 있는 김선영입니다. 예, 제가 1990년대에는 이제 선박의 조종 성능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었었는데, 자유항주 시험 기법이라는 걸 개발을 했습니다. 이때 만들어진 자유항주 시험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는 이제 간단한 무인선하고 똑같습니다. 이것을 좀 확장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우리도 무인선을 만들 수 있겠다라고 하는 이제 생각이 들었고,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전혀 시작도 안 하고 있어서 그런 개발을 추진을 하게 됐고요. 첫 번째는 다른 어떤 무인선보다 이제 빠르고 파랑 중에서도 잘 운항을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여기 보시는 게 이제 저희가 개발한 이제 아라곤 3호인데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다에 파랑이 있을 때도 빨리 달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파고가 한 2m 정도에서도 한 시속 한 65km로 달릴 수가 있습니다. 실제 요만한 크기의 선박에서는 세계 최고 성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무인선의 자율운항 성능입니다. 무인선의 자율운항 성능이라는 사람의 도움 없이도 무인선 스스로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인데요. 먼저 목적지를 저희들이 사람이 입력을 하게 되면은 목적지까지 스스로 제일 안전하고 효율적인 경로들을 만들고 무인선 스스로 그 경로를 따라서 가게 됩니다. 저희들이 여러 가지 센서들 보시면 카메라라든가 레이더라든가 라이다라든가 이런 센서들을 저희들이 융합을 해서 저희들이 하는 기술들을 개발을 했고, 실제 저희들이 한 40-50번 이상 저희들이 해상에서 이런 충돌 회피 시험을 해서 저희들이 성공을 했습니다. 사실 이러한 정도까지 시험을 해서 기술을 검증한 기관은 세계적으로 찾아봐도 그렇게 흔하지 않다라고 저희들이 자부하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저희들이 무인선을 운영을 할 때 가까운 연안에서가 아니라 좀 먼 바다까지 나가서 운영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어떤 모선에다가 선박에다가 무인선을 탑재를 한 다음에 필요할 때 무인선을 바다에 내려서 임무를 수행을 한 다음에 다시 무인선에 탑재를 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 굉장히 효율적입니다. 이러한 기술에 대해서는 지금 여전히 세계적으로도 지금 이런 방법들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새로운 방법들을 고안을 했는데, 저희들이 여기 보면은 로프총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로프총에서 어떤 호줄을 선박에다가 발사를 하고, 그런 호줄을 갖고 연결을 해서 저희가 여기 보인 이 홈으로 해서 크레인으로 연결을 해서 들어올릴 수 있는 기술들을 저희들이 독창적으로 개발을 했습니다. 이런 세 가지 기술들이 저희가 갖고 있는 독특한 점, 아니면 경쟁력이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한 50여 차례 저희들이 시험해서 이미 기술들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검증을 했는데, 시연 행사는 일반인들한테 저희들의 기술들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이 목적이 있었습니다. 총 2차례 시연을 가졌는데, 선박이 마주오는 선박, 그 다음에 가로질러 가는 선박을 무인선 스스로 탐지해서 충돌 회피하는 것, 임무 기능으로서는 불법 선박을 가정을 하고 불법 선박을 단속하는, 아울러 무인선을 활용해서 해양 조사를 자동적으로 하는 모습들을 저희들이 시연을 통해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연은 2019년에 울산항에서 있었는데, 불법 선박 단속 중에서 저희들이 불법 선박을 도주하는 불법 선박을 쫓아가는 것, 저항하는 불법 선박에 대해서 물대포로 제압을 하는 그런 모습, 저희들이 인명구조하는 모습, 어떤 모선에서 진수하고 회수하는 모습들을 저희들이 시연으로 보여드렸었습니다. 보통 시연을 준비하는데 좀 어려운 점들이 좀 많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 시연은 어떤 시점이 11월 하순이었어요. 굉장히 제 기억이 굉장히 추웠었던 것 같고, 그래서 시험 준비하는데 우리 연구원들이 고생들을 좀 많이 하고, 또 바람도 굉장히 많이 불어갖고, 사실은 좀 걱정을 했어요. 시험 당일날. 다행히 잘 되었고, 오히려 시연 효과로 보면 저렇게 바람이 심하고 파도가 있는데도 잘 되는구나 하는 모습을 보여줘서 오히려 좋았던 것 같고요. 리허설을 하는데 그때는 선박들이 통제가 안 돼요. 그래서 주위 선박들이 마구 지나가면 중간에 자꾸 리허설하다 끊기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고생했던 기억이 많이 납니다. 예, 저희들이 사전에 준비도 많이 했고, 시계역 시험을 통해서 저희들이 기술은 검증됐지만 아무 일 없이 타이 없어서 굉장히 끝나서 깊은 안도감을 느꼈고, 끝난 다음에 참석하신 분들, 그 다음에 방송사에서 오신 분들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가지고, 나름대로 좀 우리가 성공한 게 아닌가
하는 이제 좀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큰 기쁨을 느꼈습니다. 예, 저희들이 그 자율운항 기술하고 화상 카메라를 이용한 감시 기술 두 가지 기술들을 두 기업에다가 저희들이 이전을 했고요. 방사청에서 이제 군사용 무인 수상정을 개발하는 사업이 있었는데 저희들의 기술을 이전을 받아갖고 이 사업에 참여를 해서 성공적으로 이제 납품을 했고 실제로 작년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기술 이전은 완료가 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저희들이 무인선 사업을 시작할 때는 저희들의 무인선 국내 기술도 없었고 시장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자율운항 선박, 무인선에 대한 국내적으로 관심들이 커지고 실제 R&D 사업들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조만간 우리나라에서 분명하게 무인선 시장이 크게 이제 열릴 거라고 제가 확신을 하고 있는데 기술 이전을 받은 기업들이 이 새로운 시장을 진입을 하고 이제 개척을 하는데 좀 더 유리한 위치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지난 7년 반 동안 저희 많은 기관의 연구원들하고 같이 해서 이룬 성과가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매우 기쁘고요. 저희 참여하신 많은 연구원들하고 저희들 같이 기쁨을 나누고 싶습니다. 예, 바다는 지구의 70%를 차지하는 식량과 자원의 보고이고요. 또 그 다음에 전 세계 물동량의 90% 이상이 다니는 교통로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선박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까지나 존재해야 되는 것인데 해상 근무 환경이 나쁘다 보니까 해상에서 근무할 수 있는 인력에 대한 수급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아마 선박에 무인화는 필연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인선 시장이 언제 열릴까 하는 것은 결국 무인선의 기술이 안전하고 그다음에 신뢰성이 있는 것을 저희들이 보여드려야 되는데 우리 무인선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이런 무인선 시대가 좀 더 빨리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셨으면 합니다.